네, 3월 9일 미래농사님 피드백 영상입니다. 네,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컴퓨터에서 두 블로그를 키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네, 일단 두 블로그를 키는 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개의 블로그를 킬 때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고 또 새로운 창을 키셔서 네, 두 번째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P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것은 IP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개념을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IP에 대한 강의를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강의가 오픈되면은 그 강의를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IP에는 고정 IP와 유동 IP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유동 IP는 변화되는 IP를 말하는데 이 유동 IP 개념 아래에 또 가상 IP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공유기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IP는 가상 IP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나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 IP를 통해서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IP인데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IP는 이 가상 IP와 유동 IP가 아니라 고정 IP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 IP를 중복되지 않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인터넷을 설치를 할 때 이 개별적인 기계에 주어지는 이 통신사의 IP를 고정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P를 중복되지 않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 개의 IP로 한 개의 블로그만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강의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개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기존 이웃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50대 이상의 투데이를 기록하는 게 좋지 않는 방법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기존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이 악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일정 이웃들과만 소통하는 것은 저품질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으므로 매일 이웃 신청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웃들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신청을 하루에 일정량 신청을 하시므로 하루 방문자 수를 100명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은 기존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도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키워드는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의 지수가 낮게 되면은, 낮은 상태에서는 1차 키워드로 노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어들을 키워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효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노출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키워드로 인정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에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된다거나 일정한 제품의 이름이 일정한 물건의 이름이 반복이 된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키워드로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 이웃을 하루에 추가하는 양은 그날 유입률을 보시면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웃을 추가하는 이유는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100명의 유입대가 이미 넘어갔다면은 더 이상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웃 관리 부분에서도 100명대를 맞추시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초반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 질문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이 공유기에 대해서는 2번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공유기 환경이라는 게 공유기 전에 IP가 있잖아요. 공유기를 통하면은 IP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상 IP이고, 이 공유기 이전에 있는 고정 IP, 이 IP 환경 내에서 한 개의 블로그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스마트 에디터랑 구버전 에디터의 차이점을 좀 질문을 하셨는데, 스마트 에디터와 구버전 에디터의 차이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구버전은 HTML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꼼수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에디터에서는 HTML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죠. 일반인들은 HTML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의도는 이 HTML을 통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스마트 에디터를 도입한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모바일 시대에서 모바일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이 모바일과 PC상에 보여지는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스마트 에디터를 도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작성을 했을 때 구버전에서 작성을 하면은 스마트폰 상에서는 보기가 힘들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PC에서 보이는 거랑 모바일에서 보이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기가 편해야지 페이지 뷰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장점은 사진을 올리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이 구버전보다는 형식이 좀 더 타이트하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환경의 버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노출 순위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포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차 포스팅과 일상 포스팅을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스팅 부분에서는 크게 피드백을 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일상 포스팅에서 좀 잘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음식점의 시간과 가격을 써놓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글씨가 아니라 사진으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매우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이윤 멘트는 되도록이면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번 포스팅마다 이 멘트를 달게 되면은 중복으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댓글을 안 다시고 가실 분이 댓글을 다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멘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 관리는 지금 아주 잘해주고 계시는데 기존 이웃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100대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이웃들을 활용하시되 새로운 이웃을 계속 추가하시면서 이 한정적인 이웃으로 인한 저품질의 원인을 최대한 막으시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운영하시는 거 초기라서 크게 받을 건 없지만 네,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 꾸준하게 이 강의를 보시면서 네,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3일차 때 뵙겠습니다.